사람 사는 이야기, 빵이 주는 행복, 제가 만나는 사람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사연과 함께 하시면 잠시나마 여러분 삶의 청량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독특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공감 편지를 띄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이규석의 공감 편지, 저는 이규석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얼굴만 보고서 나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대략 알아맞춘다면 글쎄요, 아마 신기하면서도 좀 뜨끔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관상. 네, 이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빵. 네, 이분은 다른 사람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관상 보는 제빵사 이광수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관상이요? 네. 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관상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한의학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의학 책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이미 한의학 책을요? 네, 그 어려운 책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우,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의학 선생님들이 네. 아프신 환우들을 또 갔을 때 얼굴만 보시고도 저 환자는 어디가 아프구나. 거기에 이제 병구일지식으로 관상도 나오게 돼서 거기에 깊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대로라면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네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상이라든가 네.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보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취미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저는 사람 관찰이라고 이렇게 적어낸 적이 있어요. 사람 관찰이요? 네네네. 아, 다른 친구들은 뭐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경찰관이 되겠다, 뭐 공무원이 되겠다 그랬더니 저 하나만 사람 관찰이라서 무슨 뭐 이상한 친구여서 한 대 맞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네. 입장에서는 뭔가 독특하긴 했으나 네. 물어보니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관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싱거운 녀석 네네. 해서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 관상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어떤 일종의 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 기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 주관적으로는 타고난 능력은 아니지만은 네. 이제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자랐지만은 집이 넓은 한옥집에 자라면서 동물들이 저희 집에 많았어요. 콧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교감이 생기고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학교하고 와서 제가 우물가에 잠시 앉아 있으면은 제품만 너무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동물들도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굳이 언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네. 어떤 아주 미세한 어떤 그 행동의 변화, 네네. 그다음에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시그널, 신호로서 계속 이제 예, 오는 거네요. 예. 과연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예, 다르겠고요. 네. 전화상으로 한 5분 정도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만났을 때 5분 정도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가 확실히 저한테 들어온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상은 사실 그거보다 더 디테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보는 게 관상과 손을 많이 봅니다. 관상과 손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만드는 빵이기 때문에 손톱이 좀 짧고 엄지손가락이 물뚝한 사람들이 손재주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손이 짧고 네네. 아니, 손톱이 좀 짧고 손톱이 짧고 엄지손가락이 두꺼운. 엄지손가락이 두꺼운. 네네. 그게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음으로 양으로 좀 많은 분들의 이제 관상을 좀 보셨잖아요. 예. 최악의 관상과 최상의 관상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골프 선수 박세리라든가 최경주, 박찬호 같은 분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관상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빵을 나눔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서울역 주변에 보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사업에 실패하셔서 노숙이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일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게 얼굴에 또 드러나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달 정도 빵을 매일 갖다 주면서 네. 설득을 해서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직접 찾아오시고 덕분에 너무 좀 나를 새롭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무척 힘들었을 거다. 아. 그때 좀 뿌듯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참에, 네. 어떤 일종의 그 상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네네. 좋은 관상은 어떤 거고 나쁜 관상은 어떤 거예요? 일단 좀 나쁜 관상은 사안이 있는 관상인데 사안이요? 예, 사람을 좀 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네네네. 좀 예리하면서도 눈이 좀 이렇게 좀 치켜 오르는 분이 사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눈이 찢어졌다 그래서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느낌으로 좀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그냥 경찰관들이 막닥들여서 범인을 검거할 때 칼을 든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경찰관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거죠. 그리고 좋은 관상은 항상 웃고 있는 관상도 있겠지만은 네. 사람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눈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편한 사람이요? 네네. 그리고 귀가 또 편한 사람. 귀가 편한 사람? 네네. 그런 분들이 좋은 관상을 가진 케이스가 됩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관상, 비슷한 관상 거의 없겠네요. 다 다르겠네요.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쌍둥이들도 얼굴이 다 들리고 관상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숙자의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제 네네. 어떤 평상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행동도 변하고 긍정적으로 어떤 생각도 변하고 이렇게 되면 관상도 동시에 변합니까? 네, 무조건 변합니다. 아, 그래요?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얼굴 까맣게 되지만은 그 사람이 항상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두운 생각만 하게 되고, 근데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좀 일상생활에서는 좀 불편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에 나가면 온통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네. 보면 이 눈으로서 땅만 보고 걷지 않는 바에야 계속 사람이 순간적으로도 계속 보여지게 마련이고 네네. 그랬을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쵸. 예, 잡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제가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그 사람, 당신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 주어진 환경, 제가 주어진 일, 그리고 저는 사람과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빵을 만들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네. 아, 저분 참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저분 참 오늘 고민이 참 많구나. 아주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저희 직원이 네. 오늘은 너 물 조심해야 되겠다. 물 조심해야 되겠다. 네. 왜 그러세요, 과장님? 그러면 너 오늘 물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라 들을까 오후 2시쯤에 네. 손님 앞에 물을 엎지르는 거예요. 아. 그게 뭔지 일일 관상에 제가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일 관상에. 네. 그러면 그 여직원은 사실 좀 섬뜩했겠어요, 사실. 예. 아니,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이 가게 주인하고 뭐 보통 이렇게 해서 뭐 가격 흥정을 하든 아니면 뭐 네네. 물건에 대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가든 이 네. 고기 뭐 좋냐 뭐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좀 약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보입니다. 사장님이 과대 포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수산시장 같은 걸 많이 갈 때 네. 우선 한 바퀴를 쭉 돌아봐요.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분의 판매자하는 사람들의 관상을 먼저 봅니다. 남을 좀 깎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는 관상도 있고 그래서 한 바퀴를 돌으면서 아 저분한테 오늘 사야 되겠구나. 아, 그래요. 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스스로 혹시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도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좀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예. 제 스스로가 속쌍꺼풀은 있는데 예. 지금 제 쌍꺼풀은 현대어로 약간 찝어서 쌍꺼풀을 만든 거예요. 아,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양 옆에 이제 점이 있었어요. 안 좋은 점이 2개 있었는데 이걸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한테 보이는 저희 시선 처리라든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호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더 잘하게 되고
제가 더 좋아지는 관상 케이스가 됐어요. 아, 그러면은 본인이 그 기본적으로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점이라든가 아니면 깊은 패인 주름 같은 거, 네네네. 그다음에 눈 쌍꺼풀 네. 요런 것들로 인해서도 인상이 바뀌니까 그게 또 자신감하고 연결되고 결국엔 계속 이제 바뀌어가는군요,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변했어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 제가 어떤 그 신체 얼굴 부위 중에서 조금 이렇게 유독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위가 있다면 가급적 후천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충분하게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요즘은 성형외과에서 많은 성형수술을 하지만은 그렇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는 좀 제가 좀 안 어울리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제 설명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면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네. 아주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심각하거나 약간 그런 어두운 그림자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얘기해줘야 되나? 아니면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말을 돌려서 그 사람이 조금씩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 나쁜 점을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심각해지죠. 네. 혹시 가끔 죽음도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사람 혹시 지어낸 얘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제 가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제 처가의 작은 할아버지였어요. 92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 꿈에 먼저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웬일이시냐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여기 의자에 앉아봐.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돌아보더니 숫자 뭐가 보여? 그랬더니 88이 보이는데요. 자네 88살까지 살 거야. 그랬더니 내가 앉아볼게. 그랬더니 92살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이러이러해서 작은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장모님께서 가까우시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네. 별 희한한 꿈을 꿨네 자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하고 정말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옆에 친구가 살았었는데 친구 아버님은 항상 와이셔츠에 가글진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계속 이렇게 손 흔들고 저렇게 가라고.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꿈 꾼 거예요. 네. 어머님한테 엄마 누구 아버지 기억나시지? 했더니 기억나는데 계속 똑같은 꿈으로 오시는데 어머니가 그럼 그 사람 돌아가실 것 같구나. 근데 자네가 딱 1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먼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관상의 영역을 좀 더 초월한 거 아닙니까? 꿈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정도면? 그런 얘기를 이제 누누이 가끔 이렇게 듣긴 하는데 네. 저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한의학색 처적에 관상학이라는 거 보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제 주관적인 것만 좀 추가시켜주고 책에 나와준 서술형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거지 저는 뭐 신기가 내렸다 그런 얘기는 그래도 혼자 이 관상의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독학으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무언가 그 언저리에 뭔가 이광수 씨만의 무언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또 느낌이랄까? 저는 이제 솔직히 조금 느낌도 있지만은 신기 내렸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들었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해요, 저 솔직히. 저 보이는 그대로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지. 나쁜 관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넌 되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하면 더 너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관상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또 손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관상과 손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손금은 그대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손금은 얼마든지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상도 손금, 그렇고요. 손금도 관상과 같이 이렇게 네. 이어져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이군요. 네. 오늘 참 관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좀, 글쎄,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돼서 이렇게 과학적인 추론에 의해서 어떤 이론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렇게 단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얘기 듣다가 조금, 좀 섬뜩섬뜩하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